방학기가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선생님들 모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맘때쯤에 정말 많이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동안 해왔던 공부가 잘 해온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시험장에서 내가 공부했던 그대로를 다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한 달 동안 해왔던 뭐 건강 관리, 뭐 멘탈 관리, 그리고 마지막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공부 계획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몇몇 보일 거고요. 직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옆에 선생님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걸 공부하고 있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가 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는 나의 부족한 공부가 더 부각돼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이것도 잘 모르는데 하면서 이 공부를 좀 해볼까?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한 달 공부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그 공부 패턴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플랜도 잘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남 공부하는 거에 신경 써서 그 공부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이 공부를 할 거고 나는 1주, 2주, 3주 이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플랜을 짜 놓으셨으면 나를 믿고 내 계획을 믿고 그대로 쭉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여러 강사님을 듣는 선생님들끼리 스터디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우리 강사님은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거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혼란이 와요. 우리 강사님은 이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쪽 강사님은 이거 아예 다루지도 않으셨어. 이러면서 이거를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한 강사님만 믿고 그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전공 같은 경우는 인출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막 입력하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출을 분명하고 정확한 답으로 해내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쭉 공부해 오시던 것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내주시면 그거를 풀고 분명히 해설 강의도 듣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이론서나 강론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보충 공부를 모두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을 똑같이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다른 강사님들의 문제들도 좀 볼 필요성은 솔직히 있어요. 한 강사님이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를 다른 강사님이 다루면 한 번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강사님의 문제들도 다 문제를 풀고 해설 문제 따로 보고 그 다음에 뭐 강론서 이론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돼서 내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제 강사님 위에 다른 강사님의 문제들은 1번 문제를 보고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머릿속으로 답을 생각하거나 입으로 답을 내뱉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설 답안지를 보고 그 풀이도 싹 다 읽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생각 답, 문제 생각 답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단축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확인하고 내가 생각이나 말로 인출하는 과정을 겪었고 답을 바로 확인하는 과정을 겪어서 좀 내가 인출하는 답안에 대해서 정교해집니다. 시간 절약도 하면서 여러 강사님의 문제를 볼 수 있고 또 내 답안에 대한 정교함도 갖출 수 있어서 문제 생각 답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분명 그 문제들 중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지 못했던 문제나 아니면 인출이 잘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따로 막 정리하고 쓰고 하기보다는 그 해설 답안지만 따로 빼내서 이제 공부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본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내 강사님이 그와 비슷한 문제를 냈을 때 따로 떼낸 답안지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본다든지 하는 과정을 겪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단권화 만드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단권화가 여기 있는데 성인간호학 단권화거든요. 두께 보이시나요?
거의 성인간호학 책 한 권 수준으로 이런 두께의 단권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단권화를 시험장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시험장에서 이 두꺼운 거 가져가서 막 보려고 하면 괜히 마음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 단권화를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단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모르는 내용들을 추려놓은 거기도 하지만 좀 내가 외우기 쉽게 알기 쉽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물이 상당한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정말 봤을 때 모르는 것들, 그리고 인출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따로 떼서 투명 파일 같은 거에 따로 모아두시고요. 그거를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이나 내 모든 공부를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보면서 머릿속에 입력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단권화를 내가 정말 시험장에서 모르는 것들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외울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빼내서 정리하는 습관을 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건강관리예요, 선생님.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몸살로 하루를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1분 1초가 아까운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평소부터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비타민C 같은 거 영양제 챙겨 잘 드시고 밥도 잘 드시고 하면서 자신의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되시고요. 혹시나 나는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비추해 드립니다. 이거는 사람의 케바케,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건데요. 이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생백신을 맞게 되면 어쨌든 생백신은 생균을 내 몸에 소량 주입해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백신은 그 생백신만으로도 내가 감기 몸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조차도 없애려면 독감 예방주사는 일단 시험이 끝난 후에 맞으시고 대증적인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 밥 많이 먹기, 내 몸 보온이나 체온, 신경 쓰기 이런 대증적인 예방사항들을 지켜가면서 건강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멘탈 관리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공부를 했냐라기보다는 멘탈 싸움입니다.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을 시기예요. 이때쯤에 내가 제일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나 이 공부도 안 했는데 저 공부도 안 했는데 와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멘탈이 흔들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 지지자 한 명을 좀 만들어 뒀어요. 멘탈 지지자는 같은 임고생은 안 됩니다. 같은 임고생끼리 해봤자 서로 하소연만 하다가 나의 힘듦을 너한테 주고 너의 힘듦을 나한테 받고 이런 악순환만 지속되기 때문에 같은 임고생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일반 친구나 아니면 가족 이런 분들한테 이제 멘탈 지지자 역할을 요청하는 거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수능에 충남 수석이었나?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정도로 엘리트였는데 제가 걔한테 항상 전화해서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징징거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공부에 코멘트를 해주기보다는 은경아 네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너는 합격할 거야. 너 잘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 너 말고 누가 합격해? 라고 하면서 항상 저한테 멘탈에 대한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공부 코멘트 절대 안 했고요. 네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전화하는 시간에 남들은 글자 한 자 더 보겠다. 이런 나를 쪼이고 압박하는 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 나중에 그 애한테 세뇌를 당해서 전 진짜 제가 그냥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합격은 전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나한테 아무런 조언, 충고, 나한테 정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줄 친구 한 명을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나는 합격할 거다. 수석과 수석이 아니냐의 차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나는 어차피 합격할 건데 수석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항상 상상하면서 합격이라는 거를 그냥 내 마음속에 심고 가십시오.
절대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Nope. 합격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서 멘탈이 강해야 공부할 의지도 생기고요. 내 건강도 지켜집니다. 저는 멘탈 관리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컨디션 만들기입니다. 시험에 최적화된 내 몸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을 2주 전부터 시작했어요. 시험 보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1교시에 교육학이 인출될 수 있도록 교육학 인출 연습을 했고요. 이제 40분 휴식을 가졌고 그 시간에 다음 공부할 거를 미리 뭐 마인드맵 작업을 해놓는다든지 간식 같은 것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 40분을 지켰고 그 다음 또 90분 동안 2교시 시험, 40분 휴식, 3교시 시험, 그 다음 휴식 이렇게 가지면서 내 몸에 시간을 최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 시간에는 교육학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뇌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그게 인출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 몸이 그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 세포가 그 시험 시간에 인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밥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당일날에는 따로 점심시간 없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2교시가 끝나고 3교시가 시작되기 전 40분 동안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때 보면 뭐 간단하게 죽을 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도시락을 정말 싸우셔서 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이때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다음 시험 볼 거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2주 전부터는 그 시험 시간대에 맞게 식사를 좀 하시고 막 풍족하게 먹기보다는 적당히 먹으면서 이 적당한 양이 내 뇌세포를 깨우고 일하는데 충분한 양이다 라고 인식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도 2주 전부터는 좀 12시 이전에 자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시험 당일날 내가 일찍 10시에 누워도 너무 긴장도 되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내일 하루 만에 판가름이 나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좀 설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다음날 일어날 때 대부분 모닝콜을 듣고 일어나잖아요. 그때 나 잠 못 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잠을 못 잤건 잠을 설쳐서 정말 몇 시간 채 자지 못했더라도 와, 나 진짜 잘 잤다. 이렇게 좋은 컨디션일 수가 없어. 나를 자꾸 속이셔야 됩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게 2주 전부터는 12시 이전에 좀 자야 시험 전날에도 좀 일찍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준비물 좀 알려드릴게요. 시험 당일날 신분증, 응시원서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절대 놓고 가서는 안 됩니다. Nope. 100번이고 확인해야 돼요. 시험 당일 집을 나가는 순간까지 정말 이 응시원서와 신분증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쓰는 필기구는 여유분으로 해서 2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 테이프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손목시계. 시계가 앞에 크게 준비되어져 있긴 한데 혹시나 그 시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내 손목시계를 보고 연습했던 선생님이라면 손목시계 꼭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간식. 사실 간식은 저 같은 경우는 초콜릿 그냥 하나 준비했거든요. 앞에서 많은 임용고시 학원에서 홍보물로 많이 나눠줘요. 그 안에 다양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뭐 포스트잇부터 휴지, 간식 다양하게 들어져 있어서 그걸로도 충분했고요. 그날이라고 특별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평소에 먹던 간식들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점심 식사까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장들은 다 보온이나 난방이 따뜻하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담요나 방석 이런 거는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 필요한 휴지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음료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물 같은 걸로. 그런데 이제 시험 당일날에는 화장실에 정말 길게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수분 섭취는 조금 조절해 가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오시면 선생님들 제발 가채점 하지 마십시오. Nope. 가채점을 칼채점을 하냐 물채점을 하냐 이 답이 맞냐 저 답이 맞냐 이러면서 한마음으로 모이는 카페에 모여서 모두들 키보드로 의견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내 손을 떠난 시험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 답이 맞건 틀리건 이거는 내가 정할 부분도 아니고 내가 잘 못 쓴 부분은 그냥 물채점 하길 바라면서 답안이 완벽하게 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답안도 솔직히 다 기억이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괜히 마음 쓰고 채점을 해서 이게 맞네 내가 2차를 준비 한 해 만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Nope. 그냥 난 합격할 거다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날 푹 쉬시고 2차 준비 서서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건강관리 해 가시면서 시험 마지막 보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마지막까지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격할 겁니다. 화이팅! 안녕!